80년대 F1 시대는 전설적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나이젤 만셀, 알렌 프로스트, 니키 라우다, 그리고 케케 로즈버그. 하지만 수많은 드라이버 중 최고로 인정받는 사나이, 레인마스터 혹은 미스터 모나코라 불리는 아일톤 세나가 그 정점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You see the two McLarens absolutely together, and you're looking at Alain Prost car ahead from the camera of Ayrton Senna's McLaren Honda on lap 41 in this 53-lap race, and now it's going to be really enthralling because Alain Prost can see the McLaren Honda of Senna big in his mirrors. Yes. 아일톤 세나는 4살부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13세부터는 카트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며 인터라고스 서킷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카트 시절엔 윗또래의 형들과 경쟁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죠. 훗날 세나는 카트 레이스 시절을 회상하며 테리 플러튼과 함께 팀 메이트로 레이스를 할 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돈과 정치적 압박이 없는 가장 순수한 레이스라고 추억합니다. 1981년 포드 1600에서 첫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드 2000팀에서 10,000파운드를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드 2000부터는 아버지의 성씨인 실바가 아닌 어머니의 성씨인 세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엔 포드 2000 시리즈에서 챔피언을 따내게 됩니다. 1983년엔 포뮬러3에 데뷔합니다. 브리티시 포뮬러3에 출전하며 마틴 브런든과 함께 경쟁하게 되는데 전매 특허 중 하나인 최고의 퀄리파잉 스피드를 뽐내며 총 20회의 경기 중 무려 15회의 경기를 폴 포지션으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세나는 페스티스트 랩 12회, 우승 12회로 브런들과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종합 132포인트로 우승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세나는 거의 우승을 차지하지만 브런들은 콩밖에 없습니다. 네, 거의 콩이죠. 기록된 표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1 이전 커리어는 끝나게 됩니다. 1983년 F1 팀에 입성하기 위해 윌리엄스, 맥라렌, 브라밤, 톨맨 총 4개의 팀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로터스, 맥라렌, 브라만의 매니저들에게서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며 윌리엄스 입단을 위해 더링턴 파크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당시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인 케케 로즈버그를 포함한 타 드라이버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네 팀 모두 세나에게 F1 시트를 주고 싶었지만 톨맨을 제외한 세 팀은 스폰서의 요구로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엔 세나는 신생팀이자 당시 품질이 좋지 않은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하는 톨맨에서 시트를 얻을 수 있었고 조니 세코토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1984년 톨맨에서 시작하게 된 세나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지만 유명한 에피소드 2개를 얻게 됩니다.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당해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F1 커리어 중 첫 웻 컨디션, 즉 트랙이 젖은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13번째 그리드로 출발해 영화 러시의 주인공 니키 라우다를 제치고 알렌 프로스트와 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세나는 32번째 랩에서 선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피아에선 점점 악화되는 기상으로 인해 31랩을 마지막으로 경기를 중단시키게 되고 룰에 의해 31랩 선두인 알렌 프로스트에게 챔피언을 주게 됩니다. 경기는 우천으로 중단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론 맥라렌의 알렌 프로스트 차량이 바퀴가 자꾸 잠기는 현상이 생겨
브레이크 과열을 감당할 수 없어 조기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톨맨 소속 엔지니어 팻 사이먼즈는 세나가 워크스팀에게 차량과 트랙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피드백해 주었기 때문에 첫 시즌 모나코 경기에서 포디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달라스 트랙은 일반 도로를 콘크리트 블럭으로 가벽을 세워 만든 트랙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은 차량으로 많은 스핀을 하게 되었지만 5회차 경기부터는 세나가 피드백을 주어 개선된 차량으로 경기를 하게 되어 워크스팀에게는 세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줄 알았지만 달라스 경기 당일 예상과는 다르게 벽의 충돌에 리어 휠과 드라이버 샤프트가 망가져 리타이어 하게 되었습니다. 팻 사이먼은 세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당시 여러 드라이버에게서 다양한 변명을 들어본 팻 사이먼이었지만 세나의 변명은 처음 들어보는 창의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직접 가보니 누군가 콘크리트 벽면에 충격을 주어 몇 밀리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당시 세나는 매우 정밀한 운전을 하고 있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로 팻 사이먼은 세나에게 무한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84년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은 3회 포디엄 13포인트로 9위에 랭크되게 됩니다. 84년도엔 F1 경기뿐만 아니라 니르부르크링에서 열린 두 가지 레이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니르부르크링 챔피언스 메르세데스 벤츠컵입니다. 먼저 스털링 모스, 전 F1 챔피언인 잭 브라밤, 앨런 존스를 포함하여 당시 유명한 드라이버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니키 라우다, 알렌 프로스트도 같이 레이스를 했습니다. 참가한 드라이버들 모두 같은 차량에 올라 레이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스트가 폴 포지션으로 출발했지만 알렌 프로스트를 제치고 1등으로 피니싱 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원메이크 레이스로 세나의 실력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ADAC 1000km 니르부르크링 내구 레이스에 참가합니다. 포르쉐 956 차량에 코드라이버로 출전했으며 특유의 차량 피드백으로 엔지니어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85년도엔 세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량을 개선시켜 내구 레이스에 우승하게 됩니다. 1985년엔 로터스에 이적하게 되어 이탈리안 드라이버 앙겔리스와 팀메이트가 됩니다. 인상적인 경기는 시즌 2회차 포르투갈 경기에서 레인마스터의 칭호에 걸맞게 1분 이상 나는 랩타임으로 선두를 차지하며 첫 그랑프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총 16회의 경기를 마치며 38점을 획득해 2년차에 4위에 랭크되는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3년차인 1986년 브라질의 국민에겐 매우 감동적인 팬 서비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1986년엔 월드컵도 같이 열렸었고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탈락한 지 하루 만에 미국 디트로이트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관람 중이던 브라질 팬에게서 브라질 국기를 받아 서킷을 한 바퀴 돌아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이번 그랑프리 이후로 챔피언을 차지할 때마다 국기를 흔들어 브라질의 영웅이 됩니다. よくあったし、あと途中リタイアしたこのレースはですね、セナだし、彼がストリートレースで勝ったのはこれが初めてに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パーフェクトウィンだったと思います。 로터스에서 마지막인 1987년입니다. 일본인 선수 사토루 나카지마와 팀메이트가 되며 로터스는 윌리엄스가 사용하는 엔진과 같은 혼다 V6를 도입하며 세나는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첫 그랑프리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1987년 모나코 경기입니다. 알렌 프로스트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뒤이어 로터스 99T를 탄 세나가 우여곡절 끝에 위닝카인 맥라렌 MP4를 제치며 세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そんなこともレース後彼は言ってましたよね。行きます。で、この後ピーター・ウォーにかけようとする 87년도엔 세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액티브 서스펜션이 등장하였고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바람을 불면 센서가 컴퓨터에 신호를 주어 차고 높이가 조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10에서 12kg의 중량 증가, 벨트 풀리에 유압 펌프를 물리는 방법을 사용해 동력 손실이 생겨 같은 엔진을 쓰는 윌리엄즈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아 획기적인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월드 챔피언십 3위에 랭크되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1988년부터는 맥라렌으로 이적해 위닝카인 MP4를 가지게 됩니다. 아일톤 세나는 매 순간이 빛나는 전설이지만 그중 최고의 전성기는 맥라렌에서의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희대의 라이벌인 알렌 프로스트와 팀메이트가 되며 맥라렌이 단일팀으로 시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시즌이지만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아쉽게도 챔피언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퀄리파잉, 즉 예선 경기 날 1.427초를 따돌리며 폴 포지션에 오르게 되지만 67렙 차엔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여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는 프로스트와 예선전을 사이좋게 1등, 2등을 나눠 가지며 들어오게 됩니다. To the first chicane, Senna gets through. It's Senna leading, Prost in second place. Then the two Ferraris, and behind it's Chiba. Then it's Boutsen. 본선에선 34렙에 프로스트가 엔진 문제로 리타이어하게 되며 세나는 49렙에 충돌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만큼은 페라리를 혼내줄 순 없었습니다. 1988년은 엔초 페라리가 타계한 연도로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열리기 한 달 전 세상을 떠납니다. 우스갯소리로 맥라렌이 이탈리아에서까지 날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엔초 페라리가 힘을 쓴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1988년엔 90포인트를 얻어 1위에 랭크되며 대망의 첫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1989년부터는 V6 터보 엔진이 금지되어 3.5L V1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맥라렌은 혼다에서 엔진을 공급받으며 V10으로 변경된 MP4 5를 타며 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나와 프로스트 사이에는 피 튀기는 경쟁으로 팀에서도 파벌이 나뉠 만큼 불신이 생겼고 경쟁이 극에 달하며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는 0.225초 차이로 그랑프리 챔피언이 나뉠 만큼 팽팽한 경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89년도 메인 이벤트를 꼽으라고 하면 스즈카 서킷 충돌 사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팀 내에 세나와 프로스트의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고 팀끼리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프로스트가 건이 플랩을 제거한 상태로 세나에게 알리지 않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건이 플랩을 제거하면 직선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지만 코너에선 탈출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하지만 큰 효과를 불러오는 변경사항을 세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불구불한 형상을 가진 시케인 코너에서 갭을 발견해 추월하려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코너링 속도로 충돌하게 됩니다. This is the opportunity that Senna's looking for, and he's going through. Ouch! Oh my goodness, this is fantastic. They meet. This is what we were fearing might happen during the race. And that means to say that Prost has won the World Championship. Alain Prost, World Champion of 1989. 충돌로 두 차량 모두 시동이 꺼졌지만 세나는 레이스에 복귀하며 And I'm afraid to say that that is all over for Ayrton Senna, and it was his own fault because of the slow corner. He wasn't. 피트에 다시 들어가 프론트 노즐을 교체하며 다시 레이스에 복귀하게 됩니다. What the position is, either regain the lead or retain the lead. Well, we're watching now for Nannini. Nannini is in the lead. Alessandro Nannini leads the Japanese Grand Prix as Ayrton Senna leaves the pit lane. 1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지만 피아에서는 시케인을 통과해 정식 루트로 가지 않았다고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인 호주 그랑프리에서는 자신 있는 웻 트랙 컨디션이었지만 마틴 브런들과 충돌하여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All this happened. This is the rear view from Martin Brundle's Brabham. There's Nelson Piquet behind him, and Piquet pulls out of the way, and then suddenly out of the gloom comes Ayrton Senna. Wham! 이번 시즌은 종합점수 60점으로 16포인트 차이로 아쉽게도 챔피언을 놓치게 됩니다. 1990년은 알렌 프로스트가 페라리로 이적하며 페라리에 있던 게르하르드
베르거 선수가 맥라렌 팀으로 합류하여 팀메이트가 됩니다. 세나와 프로스트는 다시 한번 스즈카 서킷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합니다. わずか10秒で両者の戦いは終わりを告げた。結果は I was on pole. Prost did a better start, but on the first corner I was coming faster than him. I had a better engine acceleration, and there was a gap. I went for it. He closed the door, and then was nothing I could do to avoid the contact. If he had not closed the door, nothing would have happened, and we would have continued racing. But unfortunately, he closed the door, and I could not avoid the contact. 프로스트는 이번 레이스를 승리하지 않으면 89년도 세나와 같은 상황에 치이게 됩니다. 결국 프로스트는 마지막 경기를 3위에 랭크되며 세나와 7점 차이로 F1 월드 챔피언을 놓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나는 F1 커리어 중 두 번째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정과 극적인 감동이 공존하는 1991년 시즌입니다. 먼저 세나는 고국인 브라질 서킷에서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레이스인 브라질 서킷에서는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경기를 리드하게 됩니다. 그의 꼬리에는 바로 나이젤 만셀이 꼬리에서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지만 50랩에서 만셀이 스핀으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Whoa, Nigel has spun. That's Mansell kicking his car back around. I think he broke the gearbox with that spin. Could be. Oficial da Fórmula 1 que trabalha para a Foca. Ali Ayrton Senna, com calma. 엎침 대덮침 격으로 세나는 기어박스 고장으로 인해 변속기가 6단에 고정돼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나는 710마력을 두 손으로 버티며 Avisa, aponta. Aí vai ele. Aí vem Senna. Puxa de 고국에서의 감동적인 첫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Alimentado por Bernie Eccleston. Ele vai para o alto do pódio. Repare, ele tem dificuldade. Sorrisos, em gritos, em alegria. 멕시코 그랑프리에서는 휴가 중 상파울루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뒤통수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예선전을 진행하다 타이어월에 충돌하게 되어 그랑프리 챔피언은 나이젤 만셀이 가져가게 됩니다. 영국 그랑프리 본선 중 세나가 전반적으로 리드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랩 차량 이상으로 세나는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뒤를 바짝 쫓고 있었던 만셀은 자신의 차량에 사이드에 태워 피트까지 택시를 태워주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게 했습니다. 91년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인 스페인 그랑프리입니다. 세나와 만셀은 말 그대로 불꽃 튀기는 휠 투 휠 대결을 펼치며 Wheel to wheel stuff. Look at this. They're almost touching. Mansell gets in there. 겨우 몇 센티미터로 승부를 보며 He goes through into second place, and look at them at this speed, because they are approaching that corner at 195. 나이젤 만셀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1991년 시즌은 미숙한 액티브 서스펜션을 장착한 윌리엄스 차량을 상대로 2년 연속 챔피언을 달성하며 세나의 F1 커리어 중 세 번째 월드 챔피언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오토 스포츠에서 진행하며 스털링 모스가 선택하는 국제 레이싱 드라이버 상을 받으며 멋지게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세나는 92년도에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위닝카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에 이적하려고 하지만 혼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나, 당시 혼다 CEO에게서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맥라렌에 남게 됩니다. 1992년엔 끊임없이 세나를 괴롭히는 액티브 서스펜션이 완전체로 되어 나타나 다시 한번 괴롭히게 됩니다. 윌리엄스가 FW14B 차량을 선보이며 시즌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세나의 맥라렌은 더 이상 위닝카가 아니게 되어 난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모델을 시즌 초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액티브 서스펜션의 부재로 인해 코너링을 빠르게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혼다의 V12 엔진은 예전 V6 터보 엔진처럼 빠르게 만들어주질 못했습니다. 이후 혼다는 F1에서 철수하게 되며 최근엔 2015년부터 17년까지 맥라렌에 엔진을 다시 공급하게 되지만 신뢰성 문제로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페르난도 알론소를 보면 혼다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액티브 서스펜션을 가진 윌리엄스와 만세리 시즌을 휩쓸고 있었지만 모나코에서만은 미스터 모나코에게서 챔피언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나는 상대적으로 느린 맥라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만세리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피트인을 할 때 세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다 V12 엔진은 신뢰성 부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고 액티브 서스펜션의 부재로 코너를 빠르게 탈출할 수 없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로는 쉽게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냈으며 귀신같은 운전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랑스 그랑프리에서는 마이클 슈마우와 충돌로 그랑프리를 리타이어하게 되며 피트에 복귀한 두 선수는 약간의 마찰을 빚게 되며 레이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프랑스 선수인 에릭 코마스가 경기 중 크게 사고를 당하는 걸 목격하여 차를 멈춰 세우고 에릭 코마스에게 달려가 구출하는 감성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레이싱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지만 시트를 벗어나는 순간에서도 빛이 나는 멋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4위 50포인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93년도에는 페라리에게서 이적 제안이 왔지만 여전히 윌리엄스를 갈망하고 있어 거절하게 됩니다. 위닝카를 얻기 위해 무급을 조건으로 윌리엄스에 적극적인 어필을 했지만 윌리엄스는 알렌 프로스트가 속해 있는 팀으로서 프로스트는 계약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세나와는 절대 같은 팀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혼다가 F1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새 엔진을 르노에게서 받아오고 싶었지만 윌리엄스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르노 엔진 때문인지 계약은 무산되고 맙니다. 결국 베네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드의 V8 엔진을 공급받게 됩니다. 시즌 첫 경기인 남아프리카 그랑프리에서는 뒤늦게 도입한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조금 뒤처지지만 윌리엄스의 V10 르노 엔진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연간 계약은 아니지만 레이스 바이 레이스, 즉 1회 경기당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레이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틴 브런들은 세나를 알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사람들에겐 93년도 덩인턴 파크 경기를 40초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Quando Senna vem ali por dentro, recupera a quarta posição, deixa Michael Schumacher atrás dele e já vai com tudo para cima do Karl Wendlinger, já faz a ultrapassagem. É Senna no molhado voando para cima de Wendlinger. E ele já vai para cima de Hill, já vai para tentar a ultrapassagem. Andretti em cima de Schumacher, Senna por dentro, Hill por fora, arriscando tudo Ayrton Senna para subir a segunda posição. Ele já passa Damon Hill, o próximo é Alain Prost. Prost é o primeiro, Senna é o segundo, Damon Hill é o terceiro. A quarta posição. 이번 시즌에서 호랑이가 장가라도 가는지 트랙이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하며 팀마다 전략의 변동이 잦았고 대부분 7회 이상의 피트인을 하여
기상 조건에 따른 웻 타이어와 슬릭 타이어를 번갈아 끼우는 대신 세나는 무시하고 시간을 아껴 슬릭 타이어로만 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슬릭 타이어로 승부사를 걸어 F1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93년 시즌은 73포인트로 어렵게 2등의 자리에 올라가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994년은 프로스트가 은퇴하는 조건으로 윌리엄스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데이먼 힐과 팀이 되며 그토록 원하는 위닝카는 피아의 규제로 인해 액티브 서스펜션, 트랙션 컨트롤, ABS 등의 전자장비가 전면 금지되며 윌리엄스는 급하게 FW16을 내놓게 됩니다. 세나는 이번 규제로 사고를 예감할 수 있었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즌은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94년도 시즌은 3라운드밖에 치르지 못하며 모두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먼저 태평양 그랑프리입니다. 세나는 슈마허가 소속되어 있는 베네통 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트랙션 컨트롤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로 리타이어하게 되었을 때 피트인 하지 않고 불법적인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1번 코너에 남게 됩니다. 지켜본 결과 결국 불법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당시 규정 위반 장치를 암묵적으로 위반하며 사용하는 분위기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아일톤 세나의 마지막 경기 산마리노 그랑프리입니다. 불안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1차에선 루벤스 바리첼로가 고속주행 중 다운포스가 부족해 이륙하는 현상이 벌어져 벽에 충돌해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로 인해 트랙 분위기는 매우 어두워졌고 예선 2회차엔 롤랜드 라첸베르가 고속 구간에서 314.9km로 외벽에 충돌해 호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 많은 선수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본선에 들어가기 전 롤랜드 라첸베르거가 있는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세나는 피아에 소속된 의료국장 시드 와킨스를 만나게 됩니다. 시드는 동료의 죽음이 슬퍼서 울고 있는 세나에게 경기를 포기하고 낚시를 하러 가는 게 어떠냐고 위로를 건네지만 세나는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3명 중 13명만 완주하게 된 이번 그랑프리는 비극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세나는 산마리노 서킷의 탐브렐로 코너에 진입하였고 차가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게 되어 외벽에 충돌하였고 두부 강터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세나의 차량엔 오스트리아 국기가 발견되었고 이는 우승하면 롤랜드 라첸베르거를 기리기 위해 개양하려던 국기였습니다. 결국 산마리노 그랑프리는 슈마허가 그랑프리 챔피언을 가져가게 되며 슈마허는 단상에서 브라질 국기를 흔들게 됩니다. 아일톤 세나의 죽음엔 많은 논란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나는 산마리노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 선수들에게 F1 안전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그랑프리 드라이버 협회를 재창설하는 게 어떻냐며 논의를 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세나는 연장자 드라이버로서 모나코 그랑프리부터 지도자 역할을 자청했으며 은퇴한 니키 라우다는 타 드라이버에 비해 강인하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진 세나가 단체 리더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본선 당일 세나에게 사고의 연기가 되는 일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먼저 느린 세이프티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JJ 레토 선수와 페드로 라미 선수의 충돌로 세이프티카가 출발하였지만 오펠의 세단 벡트라를 튜닝하여 세이프티카로 사용하고 있어 F1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느린 세이프티카로 인해 타이어의 압력이 감소돼 사고와 연관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2014년 세나의 사망 20주기에 머린 모커, 모리스 해밀턴, 그리고 데이비드 트레마인이 모여 세나의 사고 원인을 토론하였고 간접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브라질 신인 선수인 루벤스 바리첼로의 부상입니다. 2번 F1 신인인 롤랜드 라첸베르거의 사망입니다. 3번 월드 챔피언 후보와 20점이나 차이나는 점수에 대한 집착입니다. 4번
베네통 팀의 트랙션 컨트롤 장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5번, 윌리엄스 FW16의 저조한 성능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애국심이 강한 세나 선수가 고국 후배와도 같은 신인 선수의 부상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직접 원인은 이렇습니다. 스티어링 칼럼이 새로 만들어져 경기 당일날 테스트를 위해 레이스에 내보냅니다. 하지만 세나는 조종석 내부 시트에 칼럼이 노출되는 건 싫어했고, 엔지니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긴 스티어링 칼럼을 제작하여야 했지만 칼럼을 커팅하고 보강판을 덧대 임시방편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결국 스티어링 칼럼의 불량으로 차량 앞쪽 오른편의 부품의 일부가 두부에 강타하여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스 관계자들은 검찰에 기소됩니다. 1994년 당시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풀려나게 되지만 2007년 이탈리아 대법원에서는 스티어링 칼럼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단하였고, 잘못된 설계와 부품 교체 요구를 임시로 방편한 것에 대하여 과실치사로 패트릭 헤드에게 책임을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과실치사의 형량이 최대 7년 6개월 구형이 가능해 사고 발생 13년 만에 판결이 내려져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나의 사후 직후 GPDA가 결성되고 마이클 슈마허가 리더가 되어 안전활동을 시작합니다. 1994년 5라운드 경기인 스페인 그랑프리에선 DP조의 크기를 줄이고 프론트 윙의 엔드 플레이트를 높게, 그리고 프론트 윙을 크기를 줄이도록 요구하여 차고를 높이는 효과로 다운 포스가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당시 액티브 서스펜션의 여파로 차고 높이는 땅에 붙어갈 정도로 너무 낮은 차고를 가지고 있었고, 다운포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코너에 진입할 때 빠른 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6라운드 경기인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에서는 운전자가 앉아있는 콕핏에 관한 개선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의 두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콕핏의 사이드를 높이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콕핏의 최소 무게를 25kg로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주행시 바퀴가 느슨해져 충돌 시 드라이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프론트 위시번을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 콕핏의 전면은 운전자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 늘립니다. 다섯 번째, 연료 펌프의 의무 사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엔진으로 가는 에어박스를 제거하며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줄여 마력량을 감소시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산 마리노에서 일어난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며, 이후 많은 안전 규제가 공표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줄스 비앙키 선수가 리타이어한 아두리안 안수트레 차량을 수습하던 리커버리 차량 밑에 F1 차량이 밑에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심한 뇌손상을 입어 중태에 빠지고 9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지며 결국엔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에 추가된 안전장치로는 2018년 의무장착이 된 헤일로가 있습니다. 티타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전복되거나 깔리는 사고가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늘어나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충돌 시 헤일로가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대적인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의무장착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세나의 장례식은 3일간 브라질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 행렬만 3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 세나를 추모했으며, 세나의 운전 스타일은 누구보다 독특했으며 빠른 속도로 코너를 탈출할 때 춤을 추면서 리어를 흔들며 코너를 탈출하거나 울퉁불퉁한 지면에 그립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리어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킹도 매우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 드라이버는 다르게 코너에 진입 시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매우 인상적으로 코너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0, 90년대 F1에는
많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알랭 프로스트, 니키 라우다, 나이젤 만셀, 그리고 넬슨 피케, 마지막으로 케케 로즈버그. 아일톤 세나보다 많은 월드 챔피언을 차지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세나처럼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순간마다 빛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V10이나 V12 엔진이 아닌 V6 터보 엔진으로 아쉬워하는 F1 팬들이 많습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 속에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90년대 초 젊은 선수들에게 생긴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대가 되신다면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